반갑습니다. 오늘은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벌어진 지 벌써 3년이 됐죠? 2022년 2월 24일 날이 전쟁이 개시됐으니 만 3년 됐죠. 자, 이제 종전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면 즉시 종전을 시키겠다라는 공언을 했죠. 자,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젤렌스키가 1925년 2월 28일, 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담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젤렌스키는 나름대로 자국의 안전 보장을 보장하는 그러한 서류에 서명할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그러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전비를 지원한 것에 대한 엄청난 보상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광물, 가스, 원유 이런 것에 대한 천연자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항만과 기타 기반 시설에서 창출되는 수입의 절반을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다 내놓으라는 거죠.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엄청난 그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광물과 각 기반 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의 절반입니다. 그게 약 5천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하나로 약 720조 정도 되는 돈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었죠. 자, 근데 이 돈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지원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4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국제사회의 내몽항입니다. 바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국제관계의 이해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엄청난 전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또 우크라이나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EU, 유럽 국가에서도 많은 군수 물자를 지원받았죠. 또 그들도 또한 우크라이나에게 아마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구한말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구한말의 조선은 미국, 러시아, 일본, 청 바로 이러한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종이 친정하면서 민비, 즉 민비 척족 집안 정권이 들어섰죠. 근데 이 정권의 특징은 바로 청나라에 의존하는 그러한 정권이었죠. 따라서 청나라의 간섭이 심했다고 말씀드렸고 서서히 청나라의 간섭이 그 도가 넘어서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청나라는 조선을 하나씩 하나씩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청나라 당신들이 뭔데 조선을 이렇게 간섭하느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을 말씀드리면 바로 1884년 12월 4일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바로 조계사 앞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우체국이죠. 일종의 우정총국의 낙성식 날에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청나라를 지지하는 민씨 척족들을 제거해서 정권을 잡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정권의 특징은 입헌군주제를 세우고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개혁 조치를 단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그러한 조치입니다.
자, 그러나 정권이 채 들어서기 3일 만에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씨 정권은 청의 원세계에게 바로 이들의 진압을 부탁을 하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국의 문제를 타국인 청나라에 진압을 요청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전쟁을 자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엄청난 전비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청나라의 개입으로 조선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갑신정변에 김옥균을 도와서 같이 돕기로 했던 일본 공사는 청나라가 개입하자 바로 약속을 어기고 본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정변 세력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허재필, 바로 이 사람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죠. 결국 이 정변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즉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신 방은익 선생은 바로 이 갑신정변을 갑신혁명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사를 쓰신 김수학 선생은 크고 뛰어난 계획과 포부였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갑신 정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점을 높이 선 거죠. 바로 갑신 정변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러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청나라로부터 예속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서 개화를 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바로 개화파 세력들의 큰 움직임이었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도 있죠. 갑신정변의 주역들, 김옥규를 비롯한 주역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자주 독립을 얻기보다는 일본이라는 외세의 힘을 이용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다는 문제, 바로 거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국제 관계에서 자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순간 외세는 분명히 해당 국가에 엄청난 비용 지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날의 역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우쳐야 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